대운의 전조당신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가슴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눌러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은 고요한데 내 머릿속만 온갖 걱정으로 시끄럽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합니다. 꿈을 품고 시작했던 그때의 반짝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의 얼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친구들의 SNS를 보면 더욱 절망스러워집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창업에 성공했다는 소식들. 마치 전 세계가 나만 빼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 최대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뜬다. 서양 속담에도 있죠. 폭풍 전 고요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게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대운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었다. 중국 최고 부자 마위는 30번 넘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KFC 면접에서도 떨어졌죠. 하지만 그 모든 실패가 그를 알리바바의 창립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소장사로 실패한 후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도 쌀 장사에서 망한 후 절망의 나날을 보냈죠.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 직후에 인생 최고의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이라 하고 도교에서는 음극양생이라 합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기독교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통 끝에 희망이 온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그 희망을 잡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징조를 읽는 능력입니다. 하늘은 큰 운을 주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신호를 기대했는데 시련이 옵니다. 평화로운 신호를 원했는데 혼란이 찾아옵니다. 안정의 신호를 바랐는데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칩니다. 오히려 불운이라 생각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끝 속에서 시작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눈을 열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될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증상과 그 기회를 평생의 축복으로 바꾸는 실전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가족들조차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혼자가 되는 게 두렵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적 대청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걸려면 옷장을 먼저 비워야 하죠. 새 가구를 들이려면 집을 먼저 정리해야 하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연, 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기존 관계에서 에너지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이상할 정도로 예리해집니다. 전에는 그럭저럭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편해 보이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들. 예전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피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을 때 절대 집착하면 안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거나 예전처럼 지내자고 매달리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인간관계의 재편을 경험했습니다. 유명 작가 조정래는 말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이 내 꿈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기업가 안철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했고 멀어졌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대우는 깨끗한 그릇에만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의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내가 머무는 공간이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집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침실이 불편하고 거실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갑자기 이사하고 싶은 충동이 들거나 가구 배치를 확 바꾸고 싶어집니다. 왜 갑자기 우리 집이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해 보세요. 102.7에 맞춰져 있던 라디오가 갑자기 105.3 주파수를 수신하게 되면 기존 방송이 잡음으로 들리죠. 내 의식의 주파수가 올라가면 예전 환경과 파장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갑갑해서 자꾸 나가고 싶어진다. 침실의 침대 위치를 바꾸고 싶어진다. 오래된 가구나 인테리어가 거슬린다. 어둡고 답답한 공간을 피하고 밝고 탁 트인 곳을 선호한다. 갑자기 집 청소를 하고 싶어지고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진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저항하지 말고 그 충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꼭 큰 돈을 들여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크게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키세요.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벽지나 커튼 색을 바꿔보세요. 조명을 더 밝게 교체하세요. 관엽식물을 들여놓아 생기를 더하세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운도 함께 변화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를 기감응이라고 합니다. 공간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성공한 CEO들은 사무실 환경을 자주 바꿉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늘은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운을 보냅니다. 환경부터 바꾸는 건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오히려 나쁜 일들이 몰려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모조리 틀어지는 일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연달아 터집니다.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불운이라고 치부하면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64도의 뜨거운 불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이 뜨거울수록 더 순수한 금이 나오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큰 운을 주기 전에 당신이 그 운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지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바로 시련입니다. 콜로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지만 그 전에 온갖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주유소, 식당, 보험. 무엇을 해도 안 됐죠. 심지어 닭튀김 레시피를 1009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1010번째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회사도 파산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이 디즈니 제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학대를 겪었고 첫 방송에서는 TV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 6.25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나날을 보낸 후 건설업으로 재기. 삼성 이병철 회장 쌀 장사 실패, 운송업 실패를 겪은 후 삼성상회 설립. LG 구인회 회장 화장품 사업 실패 후 플라스틱 사업으로 성공. 그들의 공통점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 1.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모든 시험에는 끝이 있습니다. 2. 시련의 크기 앞으로 올 복의 크기 큰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보상이 옵니다. 3. 지금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자산이 된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가장 소중합니다. 포기하면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버티면 이 다음이 전성기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몸이 이상해집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계속 피곤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디가 아픈 건지도 애매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나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에너지 교차점의 증상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운기라고 부릅니다. 나가는 운과 들어오는 운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에너지의 온도차 때문에 몸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는 시기죠. 마치 계절이 바뀔 때 감기에 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기온차 때문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아프게 되죠. 운의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뇌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압박감. 가슴 답답함 더 큰 꿈을 품으려는 마음의 확장 과정. 만성 피로 기존 에너지 패턴이 바뀌면서 생기는 적응 반응. 소화불량 새로운 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반영. 불면증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각성 상태.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때도 몸 전체가 한 번 녹았다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번데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지금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 1. 충분한 휴식. 몸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2. 가벼운 운동, 산책이나 요가로 에너지 순환을 도우세요. 3. 균형 잡힌 식사. 몸의 재건을 위한 영양소를 공급하세요. 4. 명상과 호흡.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5. 자연과의 접촉. 땅의 에너지를 받아 안정을 찾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병이 아니라 변화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 전환기에 원인 불명의 몸살을 겪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역설적이고도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운데 내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평온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왠지 모르게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걱정했을 일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불안함보다는 고요함이,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이, 욕심보다는 내려놓음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내가 체념한 건가? 포기한 건가? 무기력해진 건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확신입니다. 태풍이 와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무의식이 대운의 도래를 감지하고 스스로를 정돈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큰 손님을 맞기 전에 집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1.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예전 실패나 후회를 자꾸 떠올리던 게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로 느껴집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서서히 녹아 없어집니다. 2.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대로 계속 가면 어쩌지? 같은 걱정이 덜해집니다.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3.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4. 욕심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꼭 이거여야 해.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갖고 싶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상태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애쓰지 않아도 기회가 오는 그런 때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부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죠. 이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중심은 가장 고요하죠. 하지만 그 주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곧 그 에너지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징조를 알았으니 그 기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정렬 의식입니다.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다면 내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를 같은 주파수로 맞춰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선명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아침 10분, 이 의식을 따라해 보세요. 1단계 공간 정화 2분.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손뼉을 3번 크게 쳐서 탁한 기운을 날려버립니다. 어제의 에너지는 모두 흘려보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2단계 몸의 정렬 3분.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곧게 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따뜻한 빛이 스며든다고 상상합니다. 내 몸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3단계 마음의 정렬 3분.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나를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확언합니다. 4단계 의도 설정 2분.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나를 상상합니다. 우주가 내게 주고 싶어 하는 최고의 것을 받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 느낌을 몸 전체로 받아들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에너지는 오히려 대운을 밀어내죠. 대신 무엇이 와도 받아들이겠다. 우주의 뜻에 맡기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아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매일 아침 20분 명상과 감사일기. 스티브 잡스 거울을 보며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질문. 빌 게이츠 매일 아침 독서와 성찰의 시간. 이건희 삼성 회장 새벽 등산과 명상. 그들의 공통점은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10분만 투자하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대운이 오기 시작하면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기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번거롭고 힘들고 위험해 보이는 일로 다가오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미룹니다. 좀 더 준비해서 라고 망설입니다. 안전한 것만 을 고집합니다. 원래 하던 방식대로 를 선호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 직감이 예스라고 하면 일단 움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갑니다. 새로운 방식을 기꺼이 시도합니다. 기회 포착 시스템 5단계. 1단계 신호 감지하기. 갑자기 누군가가 연락을 해옵니다. 우연히 책이나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길을 가다가 특별한 간판이나 광고를 봅니다. 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몸이 특정 방향으로 끌리는 느낌이 듭니다. 2단계 3초 법칙 적용하기. 첫 직감이 생긴 후 3초 안에 결정하세요. 3초가 지나면 머리가 개입해서 온갖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해야지 즉시 행동. 하지 말까? 즉시 포기. 3단계 작은 실험부터. 큰 결정을 한 번에 내리지 말고 작은 테스트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주말에 작은 프로젝트로 시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커피 한 잔으로 시작. 새로운 투자 소액부터 시작. 4단계 우주의 피드백 관찰하기. 행동을 취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예상외로 일이 쉽게 풀린다, 올바른 방향. 계속 장애물이 생긴다, 잘못된 방향 또는 타이밍.
새로운 정보나 도움이 나타난다. 올바른 방향. 5단계 확장 또는 축소. 피드백에 따라 과감하게 규모를 조정하세요. 긍정적 신호 더 큰 투자와 행동. 부정적 신호 즉시 중단하고 다른 방향 모색. 실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스티브 잡스 애플을 시작할 때 누군가 컴퓨터를 집에서 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이 왔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하버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면 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바로 코딩을 시작했죠. 정주영 현대건설 첫 수주는 우연히 들은 댐 공사 이야기였습니다. 건설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직감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이런 우연한 기회들이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많이 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놓치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평생의 전환점으로 만듭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의 변화입니다. 기존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생기는 빈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채워 넣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예전 관계로 되돌아가려 한다. 떠나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려 애쓴다.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며 매달린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나 만난다. 두 번째 실수, 너무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 한다. 네트워킹 행사를 무작정 찾아다닌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나려 한다. 관계의 질보다 양에 집중한다. 둘 다 역효과만 납니다. 올바른 관계 재구성 3단계. 1단계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 2주에서 4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과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30분씩 혼자 산책하며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이 시간이 없으면 똑같은 패턴의 관계만 반복됩니다. 2단계 자기 에너지 높이기 4주에서 8주. 사람은 비슷한 에너지 레벨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그 레벨에 도달해야 합니다. 몸의 에너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마음의 에너지, 독서, 명상, 새로운 취미나 기술 학습, 영혼의 에너지, 봉사활동, 감사 인사, 창작 활동. 3단계 자연스러운 만남 창조하기. 억지로 네트워킹하지 말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세요. 관심 분야의 강의나 세미나 참석,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학습 모임, 운동이나 문화활동 클래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용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됩니다. 대운 시기에 특별한 인연 신호들.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한 느낌이 든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서로의 꿈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 만난 후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긴다.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소개된다. 이런 신호가 있는 사람과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항상 불평불만만 한다. 다른 사람 험담을 자주 한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진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는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 대운 시기에는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올바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거나,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연달아 찾아오거나, 몸이 이상하게 아프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징조를 알았으니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그 기운을 타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순간을 겪었다는 사실을요.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징조를 알고 행동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조를 놓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갈래 길, 하나는 밝은 미래로, 하나는 어두운 과거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 매일 아침 10분 에너지 정렬 의식. 2. 직감이 오면 3초 안에 행동하는 기회 포착 시스템. 3. 혼자만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관계 구축. 딱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의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당신, 더 풍요로운 당신, 더 행복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출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는 사람,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신의 대운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